여러분,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분류초우 제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라고 하는 역사적 변천 과정, 그 변화되어 온 것들에 대한 걸 한번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크게 제가 구분지어진 건 초기의 분류. 처음에 왜 분류라는 그 필요성이 생겼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류초우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가던 시절, 근대 자유형이 들어서고 분류초우 제도가 물론 초기의 분류도 근대 자유형과 연관이 있지만은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감옥 개량 운동, 또 그 당시 휴머니즘의 등장, 이런 부분들이란 개선주의와 인도주의, 소위 감옥 개량과 운동과 휴머니즘의 시기와 맞물린 그런 시대의 분류초우 제도. 다음에 오늘날의 과학적인 분류. 오늘날의 과학적인 분류는 그러한 분류에서 개별초우가 보다 더 강조되어 왔겠지만 어떤 것이 그렇게 오늘날의 과학적 분류, 현대의 분류를 만들어낼 수 있게 가능했을까요? 제반 사회과학의 발전들이죠. 인간 이해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형과 목적형론에 따른 어떤 이념의 도입들. 자, 그래 크게 우리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런 자료. 제가 뽑아놓은 자료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음. 화면을 나눠서 보여준 이유는 하나는 분류초우 제도의 발달에 대해서, 이건 변천이라 보다도 발달이겠죠. 집단에서 개인으로 수용 관리의 중심에서 처우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념과 목표와 관련 지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변천이 아니라 발달, 발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 초기의 분류라는 건 왜 필요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태동했을까요? 수용자 분류가 처음에 이제 주된 형벌이 옛날에 뭐였죠? 자유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된 형벌은 신체형이라 그랬어요. 사형을 포함한 생명형인 사형.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체형들이에요. 지금도 신체형 있는 나라 있죠. 싱가포르 같은 데 태형을 가하고.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그런 태형들, 신체형들이 많이 주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뭐 재산을 몰수하거나 배상하게 하거나 또 유배를 보낸다. 멀리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대에서 자유형이라는 게 만들어지자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사람을 집합적으로 가두어 둔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가두어 뒀더니 감옥 개량 운동 이야기했을 때 그런 표현 썼죠. 감옥에는 만악이 창궐하더라. 가둬뒀을 때 일반인도 가둬두면 어떻겠어요?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교정님들 자부심 가지라고 한 이야기 있었는데 3,000명을 가두는 당시에 제가 광주교도소 근무할 때 3,300명까지 막 수용하고 이랬어요. 그때 그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언론 쪽에서 얻어맞는 일이 많았거든요.
3,300개 마을에서 가장 효자다, 가장 착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 한 공간에 모아놓고 가둬봐라. 관리가 될까? 사방돼서 싸우고 뭐 아우성치고 요구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가 우리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 사실은 그 정도도 잘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 규율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죠 하는데, 중남미 쪽 가면 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폭동, 난동 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왔다. 그렇게 자유형으로 이행되자 우리는 범죄인을 집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잖아요. 물론 행형의 근대화 전에도 집단적으로 좀 가둬두는 건 좀 있었죠. 그러나 16세기 말 1500년대의 분류는 수용자의 관리 통제를 담당하는 측의 편의성에서 생긴 거예요. 초창기의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측의 편의성. 담당하는 측의 편의성에서 생긴 것이어서 모든 정말 잡다한, 이런 표현이 좀 그런 좀 속된 표현 같습니다만은, 잡다한 종류의 죄인을 함께 수용하는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 효과가 그것에 대한 효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분류는 이야기했듯이 관리자 측의 편의에서 통제를 위한 늘 중심 개념의 질서의 부분들이 문제였다. 초기의 분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었다. 통제라고 하는 이 레포트에 내는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써야 될 레포트 내용도 관련이 좀 있어요. 관리의 대상에서 처우의 주체라는 부분들에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튼 처음에는 처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때 초기의 분류, 행형의 근대화 이전에 근대 자유형 태동기 초기, 자유형이 주된 형벌로서 근대 자리 잡기 전에도 분류는 있었다. 당연히 분류는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를 한데 섞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은 초기에도 있었을 것이다. 또 환자들도 분류해야 돼. 또 흉악한 범죄와 단순한 범죄자들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에 들어서서 18세기 들어서니까 존 하워드 이야기를 했죠. 1774년에 The State of Prison in England and Wales, 뭐 당시의 감옥 개량 운동가들,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했었죠. 휴머니즘적인 것. 또 개선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에 대한 개선주의가 발전해오고, 이런 시절들, 초기에 분류초우 자유형이 정착돼서 이제 그 자리 잡던 시절들, 18세기 들어서서 18세기 그러죠. 18세기까지는 그렇고 19세기부터는 이제 어떤 분류라는 것들, 어떤 처우 제도들이 정착하는 시기들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집단 구금의 효과성, 이때만 해도 조금 더 소극적이었어요. 초기의 분류보다는 당연히 발전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의해서 이렇게 과학적이다, 또 정말 개별 처우가 목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조금 더 인도적인 배려들, 그리고 악성 감염을 방지하는 것, 이 정도 부분들이 개선주의와 인도주의 시절, 소위 감옥 개량 운동과 휴머니즘의 태동, 또 개선주의의 발전들, 이런 시기들의 분류초우 제도. 그래서 이때는
18세기에 들어서서 불교는 개선주의를 근거로 진보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을 향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 과학주의에 의거했던 것은 아니고 악성 감염을 방지하고 교화 개선 의도를 해서 인도적 배려를 위한 거죠. 굉장히 소극적 효과에 그쳤다. 불교초우 제도가 소극적 기능에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 자, 그럼 오늘날의 불교초우 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과학적 불교 또는 국제관계 어떤 교류들. 20세기 들어서자 이르자 인간의 행동에 관한 과학적인 어떤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심리학이다, 사회학이다, 교육학이다, 정신의학이다 이런 부분의 제반 사회학의 발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과학적인 성과를 기초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인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신념에서 보다 적극적 행위를 주장했다. 그렇죠? 우리가 교정 초급 모델에서 응보형호 시대, 처벌의 시대, 처벌적, 퍼니시먼트한 거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귀라는 개념이 등장하던 거죠. 모델로는 무슨 모델로 처음에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의료 모델, 치료 모델. 환자야. 기질상의 문제가 있어.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대단히 강제성. 그때까지도 굉장히 강제성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이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어. 자기의 그 처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정신병적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 우리 사회 부적응자들이니까 반사회적이거나 비사회적인 부분들이니까 이걸 적응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적응 모델이 나왔다. 이러한 부분들 물론 그 뒤로 이제 오늘날의 사회 재통합 모델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그러면서 개별 처우들 그런 적극적 행정을 주장하고 개별적 처우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 오늘날의 어쩌면은 교정에서의 부분은 분류란 부분과 개별적 처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용어자 개념 아닐까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연령이나 성별, 범죄의 종류, 범죄의 경중 외에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부분들 사실, 과거의 재반 사실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 사항들 외에 과거의 사실들 외에 범죄와 관련된 과거의 사실 외에 원인이 되는 어떤 이유들 같은 거. 체질적 차이, 심리적인 문제,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 인격적 차이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 그 부분도 굉장히 커요. 심리학에서도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 그리고 직업적 어떤 숙련 유무 등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개별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이 분류의 기준이 되면서 현대 오늘날의 분류 초우 제도가 정착 자리 잘 잡았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수용자 분류 초우 제도는 그 이념과 운영에 있어서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 당연히 개별성 존중, 법률주의 이런 부분 포함하는 거지만 좀 핵심으로 그 앞에와
전 단계와 구분한다면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졌다. 그리고 과학적 합리주구를 추구해온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정의 역사는, 교정의 발전사는 분류 기술의 발달사라고 한다라고 전제로 이 교정 분류 심사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쭉 그 역사적 변천을 보면 분류 기술이 발달이 교정의 발전사다, 이렇게 또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분류처우 제도의 개괄적인 다시 설명과 정의와 관련 제도들, 중요한 제도들이 이제 분류처우 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진처우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분류처우 제도의 어떤 성격상, 분류의 성격상 보다 처우를 완화시켜준다랄지 위험성에 따라서 구분했던 단계적 처우 제도들, 이런 부분들의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하나 제출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세이로 그냥 써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차를 둘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적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설명을 해내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방법도 있고, 내 의견을 쓰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걸 주제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했던 교정 이념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전제 조건으로 처벌이냐 처우냐, 어떻게 범죄를 보느냐 라는 거 한다는 것은 교정에서도 어떤 역할이 목표일까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교정 이념과 목표와 관련되는 거죠. 자유의사론, 결정론의 관점. 자유의사론에서 중시하는 거, 결정론에서 중시하는 거. 어떻게 교정 이념을 형성할까? 이것은 분류심사를 어떻게 한다는가 관련되어질 가는 겁니다. 어느 쪽에 더 관점을 두느냐, 둘 다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심사는 어떻게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갖는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교정 이념의 변천에 따라서 분류심사의 역할, 관련성. 제목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들어도 돼요. 교정 이념과 분류심사도 좋고, 자유의사론, 결정론과 관련하여 분류심사의 역할, 분류심사의 방법 찾아볼 수 있겠나요? 모호한가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러한 범죄와 범죄인을 보는 관점과 그에 따른 분류심사의 주된 내용들의 관련성. 앞쪽이 자유의사론이 처벌이나 대한 정당성. 그렇다면 무엇이 더 강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의 대상으로서 질서의 문제, 통제의 부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론적으로 범죄가 내몰려진 상황이라면 어떤 이념이어야 될까? 교정은 처우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면 뭘 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고민해서 써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A4 3매 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많은 양을 쓸 필요 없어요. 관련성만 두 개가 어떤 개념이고 자유사랑 결정론은 무엇이고 분리심사는 무엇인데 둘과의 관련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교정 이념이 이렇게 변해오면서 분리심사는 이러한 기능들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현대 분리심사는 현대 분리처우 제도에서의 분리심사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에세이식으로 써도 좋고 내 입장은 이런 거라고 써도 좋아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형식을 갖춰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글자의 크기는 자유입니다. 알아서 쓰세요. 대신 A4 3매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아도 3, 4매. 2, 3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출하는 기간은 5주차 강의가 화요일 시작되는 5주차 강의 전날 월요일 저녁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출하는 곳,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우리 가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 이메일이 했는데 CGR 조기룡입니다. CGR 0917 네이버닷컴 여기로 여러분들 레포트를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트북이 갑자기 안 돼서 또는 어떤 시간 달렸던 방법이 없어서 그냥 써서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학과 사무실에 내주세요. 학과 조교에게 이야기를 해둘 테니까 그쪽에 두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자. 그러니까 제출하는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3월 29일이더라고요. 3월 29일. 늦어도 3월 30일까지는 하루 연장을 꼭 해야 될 사람은 3월 30일까지 받을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cgr0917 네이버로 보내주시고,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련된 걸로 주제를 내가 만들어서 적어도 좋다. 정말 에세이식으로 쓰고 싶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범죄나 범죄를 바라보고 싶고 교정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류처우 제도는 또는 분류심사는 이런 방향에서 주된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요. 주제가 조금 어렵지만 공부한다는 의미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분류처우 제도와 또 관련된 제도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분리심사의 개념에 또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